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6강, 우리 두 번째 시간이고요. 창업가분들한테 어떤 기업가 정신이 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3명의 대표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듯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3명의 회사와, 3개 회사와 그리고 3명의 대표님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는 디밀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뷰티 관련된 유튜브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도 한 번쯤은 우리가 살면서 뷰티 관련된 것에 관심이 있다면 뷰티 관련된 유튜브 영상들을 봤을 텐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운영해 보고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디밀이라는 회사에서 생각하는 목표는 연결이라는 겁니다. 즉 어떠한 연결고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회사가 잘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디밀은 창업가 정신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시장에서 창업가에게 기회를 주는 시기가 언젠지를 알 수 없으니까 현재 하는 일을 꾸준히 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 잡는 것이 중요하다. 즉 어떤 시기가 기회를 주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 수 없으니까 내가 꾸준하게 하고 있으면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다 라는 것들을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또 잡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럼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먼저 디밀이라는 회사를 일단 알아보기 전에 이 대표님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뷰티에 관련된 MCN, 즉 다중 채널 네트워크라 그래서 이 많은 크리에이터를 키우는 약간 플랫폼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이죠. 이런 디밀 대표님 이현주 대표님은 원래는 신학 공부를 하고 있다가 20대 후반에 신학으로 미국에서 유학을 하던 중에 어떤 삶의 방향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30대 초반에 한국으로 귀국을 하고 바로 사업을 하나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해당 사업은 강연 교육을 이제 하는 회사였고, 이런 것들을 하다가 현재 상황이 맞지 않아서 이후에 어떤 폐업을 하게 되고, 폐업한 이후에 다른 일들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했던 게 뷰티, 패션 관련된 쇼핑을 도와주는 서비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게 되었고, 그 회사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서 훗날 뷰티 크리에이터들과 같이 연결돼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나와서 했던 일들은 뷰티 크리에이터들의 온라인 카페 광고 영업을 이제 시작을 해서 이후에는 그런 분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지금의 사업까지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디밀이라고 하는 회사는 뷰티 MCN 회사이고요. 뷰티 크리에이터들의 매니지먼트를 기반으로 광고 사업이랑 커머스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산업이 기존의 매스미디어 중심에서 어떤 디지털 뉴미디어로 급격하게 주도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인플루언서들을 관리하는 MCN 기업이 탄생이 되었고, 지금은 이제 이러한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디밀이라고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밀은 19년도에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20년도에 150억 규모의 어떤 시리즈 A를 유치하게 되었고, 그리고 초기에는 어떤 광고 중개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현재는 커머스 관련 영역도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처음에는 강연 교육 관련된 걸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완벽한 뷰티 MCN 회사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각각의 것들을 할 때 어떤 강연 교육 기업은 어떤 강연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을 시작해서 어떤 금융권이나 이런 쪽에서는 커머스까지 활동했던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몰을 만드는 데에는 다양한 어떤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창업을 하게 된 이유는 처음에 창업했던 이제 강연 기업 회사 폐업 이후에 뭔가 소질이 없다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회사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회사 생활 내에서의 어떤 새로운 사업들을 맡은 것 중에서 뭔가 그것도 잘 되지 않아서 프리랜서로 뭔가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본 회사를 차리게 되었고, 그 당시에 운이 좋게 뉴미디어 산업 시장이 성장하게 되었고, 이 시장 성장과 함께 자연스럽게 이 회사도 성장하는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1년 동안 프리랜서 생활을 하면서 어떤 미래에 유익하고 뭔가 가치 있는 일들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던 찰나에 본인이 발생하게 되었고, 일을 하면서 몇 가지 이제 문제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 문제점들과 이야기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2가지 정도 얘기 말씀드리면, 하나는 18년도 때에 팀을 구축하고 나서 6명이 함께 공용사무실에서 일하던 중에 직원 1명이 소속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독립해서 회사를
회사 자산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즉 한마디 이런 거겠죠.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다른 팀과 손을 잡고선 뭔가 회사를 또 차리니까 뭔가 조직의 시스템이 붕괴되는, 그래서 이 붕괴되는 조직의 시스템화에 좀 집중을 하였고, 중개 비즈니스보다는 어떤 자산이 쌓이는 형태의 비즈니스의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현재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런 과정 중에 두 번째 이야기는 회사가 성장할 때 다양한 사람들이 조직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팀워크를 통해서 가업을 수행하는 것을 보면서 디밀이라는 어떤 경제 공동체를 통해서 구성원들이 성장하는 하나의 유기체가 생겼고, 이걸 통해서 기쁨을 느꼈고, 또 디밀의 성장을 지켜보던 시장에서 향후 비전에서 공감해주는 대기업이 여러 군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합류해 주었기 때문에 뭔가 그런 연결해서의 분들이 많았다라고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밀이라고 하는 기업은 창업가 정신은 믿음을 가지고 버티는 것이 중요하다. 즉 시장에서의 창업가에게 기회를 주는 시기가 언젠지는 알 수는 없으나 현재 하는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기회가 왔을 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보고 있는 것들을 어떤 특정한 상황에 쓸 때 경험을 잘 쌓아서 그걸 그 능력으로 잘 잡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밀이라고 하는 회사의 핵심 가치는 연결이고요. 운명사에서 이미는 가치는 항상 연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디밀은 고객, 크리에이터, 브랜드, 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혼자 할 때보다는 다 같이 하는 게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도 이번 요 기업의 디밀에서 봤을 때에는 앞선 세명의 대표님의 실행력과 어떤 도전, 그리고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 디밀은 어떤 끊임없는 연결을 통해서 기회가 형성이 되면 그 기회를 잘 잡는 능력을 사전에 쌓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익혔으면 좋겠다. 즉 여러분들이 바로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창업하기 전에 유사한 직무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경험을 많이 쌓고, 그 경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그걸 추후에 창업했을 때에 동일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무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뭔가 실패를 맞아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도전을 해가지고 그 기회를 잘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런드리고라고 하는 업체를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런드리고 말 그대로 세탁물과 관련된 서비스를 진행하는 회사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뭔가 빨래를 하기 귀찮아서 하는 경우, 또는 1인 가구가 최근 증가하다 보니까 1인 가구 중에서도 세탁기가 없는 경우, 또는 세탁을 하고 나서 말릴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뭔가 세탁실이나 빨래방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서비스를 만든 회사이고요. 이 회사는 핵심 목표로 오늘도 도전은 계속된다. 즉 지속적인 도전을 계속 추구하는 팀인 것 같습니다. 런드리고가 생각하는 창업가 정신은 수많은 안 되는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또다시 일어나 도전하는 것이 창업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런드리고에 대한 회사에 대한 설명을 조금 잠시 드리자면, 런드리고는 비대면 모바일 세탁 서비스를 운영하는 위시주 컴퍼니의 조성우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회사이고요. 이 바쁜 현대인의 삶을 단순하고 더욱 유난하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세탁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 런드리고는 이 대표님께서 두 번째로 창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1년도에 더맨더머스라고 하는 소셜 커머스를 창업해서 또 남성 직장인 포럼, 또 전기 배송 플랫폼 이런 등등의 서비스들을 한번 진행해 보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해서 어떤 신선식품 새벽 배송의 모델로 처음으로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런드리고에서 처음으로 새벽 배송이라는 말을 썼다고 하네요. 마켓거리가 쓴 게 아니었군요. 자, 그래서 이런 신선식품의 새벽 배송 서비스가 성장해서 2015년도에 배달의 민족에 매각하게 되었고, 이제 이듬해에 배민 플래시로 이름을 바꾼 뒤에 이제 그쪽에서 이제 CEO를 2년 반 정도 근무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배민을 퇴사하고 나서 퇴사한 이후에 집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는데 어느 순간 원래 창업을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창업을 하다가 멈추게 되면은 뭔가의 상실감, 뭔가 허무감이 드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시 뭔가를 시작을 하고 뭔가 도전을 하는 게 꼭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뭔가 7년 동안 무언가 달렸다는 것들을 뭔가 본인의 것으로 더 만들기 위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무언가 여행을 갔다가
하여튼 찰나에 우연찮게 한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타지에서 뭔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있다고 하는데 여름에 이런 겁니다. 2017년도 여름에 미국에서의 여행을 한 달쯤 되었을 땐가 샌프란시스코 중심가에서 친구랑 저녁 식사 후에 숙소를 향해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무언가가 쌀하고 음산의 기운이 들었다고 해요. 그 친구한테 창문을 닫으라고 했는데 문을 안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나 봤더니 룸의 뒤를 보니까 차 한 대 유리가 산조가 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게에 세워놓고 트렁크를 보니까 도둑들이 차 유리를 깨고선 캐리어에 있는 가방과 백팩, 여러 랩톱, 현금 등등 모두 다 이미 훔쳐간 상태였던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다 훔쳐갔는데 딱 하나 두고 갔다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쇼핑백에 넣어뒀던 빨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만 사업가적인 어떤 마인드를 통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세상에 좋은 옷도 그렇게 많았는데 왜 빨래는 안 훔쳐갔을까? 그래서 아무리 도둑이라도 빨래는 훔쳐가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 훔쳐가지 않는 빨래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이제 고민하게 되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을 꼭 다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민하고 나니까 이 빨래라는 걸 통해서 만약에 직접 소비자들에게 빨래를 받고 그 빨래를 만약에 직접 가지러 가고 비대면을 받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잘 빨아서 잘 개고 잘 달여준다면 어떨까라고 하는 사업 모델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사업을 형태를 만들어준 회사가 바로 이 런드리고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런드리고에서는 얻었던 어떤 사과 정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도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실된 어떤 잘된 이유보다는 시장이 잘된 이유보다는 뭐 잘 되지 않은 이유들이 훨씬 더 많았고, 그런 안 왔던 것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런 굴곡에도 불구하고 작은 실패들이 많이 쌓여서 경험이 되었고, 그런 것들 안에서 다시 또 일어나서 뭔가 도전해야 하는 이유가 생겼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무한하게 발견하고 뭔가 탐색하는 것이 바로 창업가 정신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즉 포기할 줄 모르는 도전이라는 것을 아마 창업가 정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의를 보시는 분들도 어떤 것들을 하다 보면 앞서서 많은 창업가들이 마찬가지지만 여기 있는 런드리고 대표도 마찬가지로 어떤 도전을 했었을 때 뭔가 문제점이 생겨서 실패를 한다면 그 실패한 것들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계속 무한하게 반복을 해서 무한한 도전을 해가지고 될 때까지 그냥 한다는 거죠. 그래서 될 때까지의 시간을 기다리기보다는 직접 움직여서 시간을 단축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은 빠른 시일 내에 뭔가 한 것 같지만 여기 대표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많은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런드리고에 생각하는 혁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다고 해요. 삼성전자를 이끈 실적인 수장인 권오현 회장은 자신의 책 초격차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혁신적인 세탁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1시간 걸리는 세탁 과정을 50분만으로 줄였다면 그건 개선지 혁신이 아닙니다. 빨래와 건조를 마친 세탁한 옷을 반듯하게 개어주면 얼마나 편리할까? 이런 세탁기가 시중에 나온다면 세계 시장을 주름잡지 않을까요?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런드리고는 혁신이라고 생각을 해두고, 불편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모두가 질문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 것, 혹은 해결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 그게 바로 혁신이라고 생각이 들고, 새로운 기술로 세상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일상에서의 불편한 것을 해결하는 조금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꾸준한 시도와 노력이 축적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변화가 혁신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즉, 이 런드리고 생각하는 창업가 정신과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의 작은 문제를 개선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것들 틀을 딱 바꿀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일반적으로는 소비자가 넘어가는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불편함에 대해서의 그 어떤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서 사업 모델화 시킨다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이템을 조금 찾기 힘드신 분들은 이 런드리가 생각하는 이 혁신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뭔가 귀찮지만 바꾸지 못했던 것을 한번 본인의 아이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그러면 다음 회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회사는 렌딧이라고 하는 앞선 그 8%랑 똑같이 중고리 대출 서비스를 운영하는 핀테크 서비스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생각하는 창업가 정신은 문제를 발견하고 풀어감으로써 세상에 커다란 영향을 만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목표이자 창업가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번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간단하게 이 회사와 이 대표님에 대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 생명공학자를 이제 꿈꿨지만 사업 디자인을 공부하고 지금은 테크핀 스타트업을 이제 경영하고 있는 렌딧 대표인 김성준 대표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뭔가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 때에는 그때마다 어떤 머리랑 가슴이 동시에 깨우고 자극하는 어떤 특정한 트리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이 분의 인생 기폭제가 되었던 순간들이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도 작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들었던 강연에서의 가장 큰 영감을 얻었대요. 그래서 서울과고등학교에 졸업한 이후에 그 카이스트에 들어가게 되셨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세계 최고의 혁신적인 디자인 회사인 그 IDEO라고 하는 그래서 일했던 한국계 디자이너인 다니엘 킴이라고 하는 분의 강연을 들었는데 그때 상업 디자인 석학이 스탠퍼드의 기계과에서 공부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분의 강연에서 들은 후에 본인이 생각하는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가 잡게 되었고 그래서 창업한 첫 회사는 2009년도에 시작해서 2분의 1%라는 회사 한 20개월 만들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 인터메이트 코스메틱 스타트업인 그 세이브 앤코에 창업한 그 박지원 대표님이 공동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 디자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부 문화를 바꾸고 어떤 그 저변을 넓혀보자 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선 소셜 운동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때 함께 도와줬던 여러 선후배들이 지금의 유명하신 그 창업 스타트업의 대표님들이라고 합니다. 그 두 번째 창업은 2011년도에 스탠퍼드 대학원 유학을 했을 때의 일인데 2010년도에 그 스티브 블랭크 교수의 창업 실전 프로그램의 대학원 수업도 이제 듣게 되었고 그때 스타일 셀즈라고 하는 소셜 이커머스 사업을 만들게 되었고 이것이 지금에는 지그재그하는 스타트업과 유사한 어떤 쇼핑 서비스이고 이것들이 쭉 하다가 한 3년 정도 하다가 더 성장이 조금 어려워졌을 때 사업을 멈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창업을 했던 회사가 바로 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렌딧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그 스타일 셀즈랑 관련이 깊은 회사인데 2014년도 12월에 당시 사정이 어려웠을 때 스타일 셀즈의 운영 비용을 잠깐 기획해가지고 은행에서 빌려고 했더니 신용도가 높지 않아서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웠고 대출하려고 하더라도 적은 금액을 고금리를 주고 했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큰 문제다 싶어서 중간에 금리인 5에서 21%의 차이 안에 있는 금리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도 왜 사라졌을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고 그때부터 P2P 금융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 기반의 금융산업들을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 산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지금의 렌딧이라고 합니다. 이 렌딧을 통해서 우리 이 대표님께서 알게 된 것은 문제를 잘 발견하는 겁니다. 아까 앞서서 디자인 싱킹에서의 영감을 얻다시피 그 지금까지의 세 번의 창업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 어떤 특정한 문제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즉 누군가가 늘 무언가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주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걸 같이 풀 사람은 누구인지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해결해보고 싶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내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이 바로 이 창업가 정신이라고 보여집니다. 즉 어떤 문제를 잘 발견하고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이템을 찾을 때 앞선 팀한테는 뭔가 도전하다 보면 생긴다고 했지만 그 일상을 잘 보라고 했지만 이 팀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잘 발견하는 것, 그 문제를 잘 발견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문제를 잘 놓치지 않고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습관적으로 주변의 일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잘 보시고 잘 적어두셨다가 그런 것들을 함께 풀 수 있는 팀을 만들거나 또는 함께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서 나가신다면 좋은 창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대표님들의 다양한 사례들을 보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창업할 때 꼭 필요한 정보들이 있겠죠. 그 정보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다양한 지원사들의 정보들을 우리가 얻는 또는 다양한 제도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이트들 두 가지를 한번 안내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사이트는 K-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사이트라서 창업진흥원이 직접 만든 그리고 관리하는 사이트고요. 두 번째는 기업마당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은 중소기업 이상이 되었을 때, 즉 어느 정도 성장하였을 때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럼 한번 이 PT 화면을 제외하고 직접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K-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곳은 주로 이제 예비 창업자나 7년 미만이 된 창업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이제 정보화 시켜가지고 올려놓은 곳입니다. 자, 이 공간 중에서도 우리가 이 신규 사업 공고나 마감인력 공고 두 가지를 크게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신규 사업 공고 같은 경우에는 매 년마다 진짜 엄청 다양한 창업 사업들이 뜨게 돼요. 그 사업들에 대한 새로운 공고가 떴을 때마다 이제 업로드되는 곳을 말하고요. 두 번째 마감 입막 공고는 뭐 오늘 마감이거나 진짜 얼마 안 남게 된 경우들이 띄어지게 됩니다. 자, 그 중에 한번 신규 사업 공고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플러스 한번 누르시면 돼요. 자, 신규 사업 공고 누르시면은 아래에 두 가지의 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관련된 탭이고요. 두 번째는 민간기관, 교육기관 탭인데요. 두 개가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공간은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만든 사업들을 운영하는 곳이고, 민간의 교육기관은 자신의 직접 자체적으로 만든 사업들을 이제 올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흔히 정부의 지원 사업들을 많이 보시려면 여기 뒤에 있는 민간과 교육기관보다는 앞에 있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탭을 주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쪽 보시면 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요즘은 맞춤형 검색이라고 하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지원되는 분야, 지역, 대상, 연령, 창업에 대한 업력 이런 것들을 적어서 나에게 좀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제가 예시로 한번 우리 충청권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지원 분야에다가는 자금 관련된 건 사업화, 기술개발, 연구비는 기술개발, 내가 공간이나 또는 내가 뭔가 교육을 받고 싶은 장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시설 공간 보유, 그리고 컨설팅이면 멘토링 컨설팅 교육, 글로벌 진출하고 싶다, 그럼 글로벌, 내가 인력 고용 관련되고 싶다, 인력, 융자 받고 싶다, 융자, 행사 및 네트워크, 창업 교육, 이거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사업화 한번 해볼게요. 사업화하고 지역은 충북, 충남이 있는데 한번 충북 눌러보고요. 대상은 한번 예비 창업자니까 한번 대학생 일반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령은 만 30세, 40세 이상 해볼게요. 그리고 업력은 예비 창업자 검색. 그러면 아무것도 없네요. 예비 창업자 말고 1년. 자, 5년 미만 해보겠습니다. 충북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서울, 가장 많을 것 같아서 서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사업한 잘 안 나오나 봐요. 자, 그럼 전체 봤을 때 보겠습니다. 자, 저 먼저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요렇게 뜨네요. 자, 서울로 충북 어디 있을까요? 자, 충북도 있네요. 두 가지가 떠 있네요. 지금 충북은 시설 공간 보육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고, 한 개는 이제 마감 직전이고 한 개는 좀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 데이터들이 이렇게 뜨게 되고요. 각각을 누르게 되면 각 정보에 대한 상세 정보가 뜨게 되고 필요한 서류들을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식으로 K-스타트업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K-스타트업에서 이런 것들 말고 이것들 말고 다시 아래쪽에 보시면 신청관리라는 부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파트가 있어요. 그 중에 신청관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뜬 사업들을 신청하고 싶을 때 별도 메일로 내는 게 아니라 이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되고요.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은 창업을 한 이후에 내가 창업 인증서라고 하는 걸 받을 수가 있는 곳, 그리고 여기 창업해주는 지금 보시는 이런 기업가 정신 강의처럼 창업과 관련된
우리 지식들을 알 수 있는 약간 아카데미 자료들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온라인 법인 설립은 내가 법인 설립하고 싶으면 잘 모르겠어요. 그때 법인 설립을 도와주는 곳, 메이크홀, 그리고 창업 기획자, 경제센터, 법률 지원, 공간 플랫폼 이런 것들은 후에 창업진흥원이 별도로 만들어낸 각 다양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메이크홀은 시제품 제작, 기획자는 컨설팅 등등등 해서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분들이 투자를 얼마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타 창업 지원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공간인데요. 여기서 어떤 새로운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 법률 및 공간 플랫폼은 각각 공간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법률은 어떤 법률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올해의 창업 지원 사업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막 뜨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볼 사이트는 기업마당이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이 기업마당 사이트는 예비 창업자보다는 기업을 만들고 난 이후에 이제 보시면 좋은데요. 여기는 아까 그 사이트랑은 조금 참은 약간 모양이 다르죠. 대신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경영 이런 식으로 종류가 나눠져 있는데요. 이렇게 더보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더보기 누르시면 아까 전에 봤던 것보다 조금 더 기업의 운영 측면에서의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금융, 기술, 인력, 수출, 내수, 창업, 경영, 기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각의 것이 조금 다른 이유는 이 사이트는 주로 창업한 이후에 특히 5년 이상이 된 경우에 많이 보는 사이트예요. 즉 내가 어느 정도 중소기업의 정도에 올랐다 싶을 때 보시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만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창업을 이미 하신 분들이라면 여기를 보셔도 되고요. 만약에 아직 안 했다 그러면 앞서서 보셨던 이 K-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표님들 같은 분들도 투자를 받거나 또는 내가 지원 사업 받거나 했었을 때 다음 같은 사이트를 분명히 이용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더 엄청 멋진 대표님 되시기 위해서는 이런 사이트를 꼭 잘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